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1일 새벽 무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번에 4선에 도전하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고양갑입니다. 고양갑은 흔히 진보의 성지, 진보의 아성 이렇게 불려왔었죠. 근데 여기에 심상정 대표가 4선에 도전하는데 오늘 보니까 중부일보라고 이제 이 중부권 신문인데 중부일보가 아이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더군요. 뭐 여론조사라는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불신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서 한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3월 8일 날 조사한 겁니다. 조사해서 이제 발표한 건데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근데 처음부터 제가 사실은 민주당이 이 지역에 공천한 문명순 씨, 그 문명순 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약한 사람을 공천했나? 뭐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공천을 아예 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명순 씨의 그 이력을 찾아보니까 은행 금융인이거든요. 금융인인데 그 금융에 들어가가지고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 뭐 이런 것까지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저런 뭐 직책을 했던데 지금 현재 이 문명순 씨가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국민소통특별위원 뭐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 2017년에 그러니까 송철호 변호사 현 울산시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로니까 아마 선거용 감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원래 좀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경환 변호사입니다. 이경환 변호사. 여기에 근데 한번 당선된 적이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있습니다. 손범규 의원이라고. 손범규 의원이 한번 당선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3월 8일 날 조사에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경환 변호사가 1위를 했습니다. 33.5%. 33.5%. 그 다음이 뭐 2등, 3등은 이제 별 의미는 없는데 문명순 씨가 2등인데 26.5%,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이 26.3%, 0.2%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열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명순 씨와 심상정 의원이 우열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일단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팽팽하다 두 사람은. 근데 거기보다 조금 위에, 물론 이경환 변호사의 33.5%라는 것도 오차범위 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8로 하면 오차범위 내이긴 하죠. 그러나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26이니까 뭐 거의 한 7, 7, 8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는 뭐 불과 뭐 1% 포인트 안팎으로 뭐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차범위라고 여론조사의 이론상 오차범위라고는 하지만 제법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차이는 결국 정의당과 민주당의 그러니까 갈등,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천을 하니까 표가 분산돼서 진보의 아성에서조차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이경환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는 건 5.7%, 그 다음에 지지 후보가 없다가 4.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문명순 씨가 사퇴하지 않는 한, 뭐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심상정 후보의 사선 고지는 암울하다. 여기까지는 지금 팩트고 오늘 3월 11일 현재 앞으로야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이제 제가 이따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심상정 의원은 주로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문명순 후보는 여성에서 그리고 18세부터 29세까지 이때는 심상정 후보가 이 연령대에서는 40.2%로 1위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압도적인 1위를 역시 정의당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30대에서는 이경환 변호사가 근소한 차이지만 상대적으로 1위를 가지고 있다. 35.5%를 30대에서 얻고 있습니다. 아마 이경환 변호사가 젊으니까. 근데 이제 그 1위를 하고 있는 게 30대에서 이렇게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대, 60대에서 근소하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명순 씨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30대, 40대 아닙니까? 그 중에서 40대에서 34.7%를 얻어서 1위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 고양갑의 과거 그 개표 실적은, 그러니까 과거 그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선 4년 전에는요, 손범규 후보가 나왔습니다. 손범규 후보가 한번 당선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손범규 후보가 나와서 심상정 후보와 겨뤘는데, 이때는 민주당에서 박준 후보라는 사람을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아마 박준 후보가 좀 허약한 후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그 정의당은 그 약간의 선거 공조 뭐 이런 거 선거 연대 비슷한 걸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손범규 후보가 36.8,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52.97, 그 다음에 민주당의 박준 후보가 8.74. 정말 박준 후보는 미미한 득표를 했죠. 이렇게 돼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이때 3선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근데 이때 손범규 후보가 얻은 36.8%를 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경환 후보가 얻고 있는 33.5%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고양갑의 미래통합당 지지세라는 것은 대략 한 34 정도에서 37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2년 선거에서는 이때는 민주당이 아예 공천을 안 했습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선거연대를 하고 있을 때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래서 이때는 손범규 후보가 49.2, 심상정 후보가 49.4. 그래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심상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저는 이번 2020년 선거가 2008년 선거와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손범규 후보가 43.5,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37.7, 그 다음에 통합민주당의 후보가 11.5%, 한평석 후보가 11.5%. 이렇게 해서 이때도 그러니까 민주당 쪽과 통합민주당 쪽과 정의당 쪽이 표가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이 되는 바람에 어찌 보면 그 손범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손범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43.5, 이 37.7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한평석 후보의 표를 심상정 후보에다 얹으면 그러면 손범규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어려웠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번 선거는 2008년 선거하고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문명순 후보가 계속 선전을 한다면, 선전을 하거나 자기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한다면 문명순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표를 아주 공평하게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변호사가 유리해지는 그런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뭐 말이 비례연합정당이지만 사실상 비례민주당이죠. 비례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례민주당이 창당되고 거기에 현재까지의 입장은 정의당은 불참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의당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각 지역구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고양갑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는 치열하게 고양갑에서 다퉈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 문명순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다툴 수밖에 없다. 이 국면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둘이 단일화는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뭐 막판에 단일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당원들 간에는 이미 갈등의 골이 굉장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보면 심상정, 진보의 그 사실은 굉장한 명망가죠. 심상정 의원은. 그 명망가인 심상정 의원이 이번에 사선 고지를
점령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8일 조사할 당시 현재의 그 여론조사로 보면 심상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흔들거리고 당선 가능성이 옅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인데 앞으로의 관점에서 봐도 이 문명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우선 문명순 후보가 그 금융노조 출신이니까 노조는 지금까지 정의당을 지지했는데 이 사람이 금융노조니까 표가 분산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구도가 끝까지 가면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그 서광이 비칠 것이고 결국 심상정 의원은 사선 구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고양갑의 그 선거 판세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